여러분, 부자들만 알고 있는 재물복 넘치게 받는 비법 궁금하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재물을 쏟아지게 하는 부자들의 현관 관리 비법 전반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풍수 상담과 자문을 다니면서 봐왔던 재물복 넘치는 부자들 집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밝고 깨끗한 현관입니다. 현관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처음으로 머무는 곳으로 집의 첫인상을 결정하지요. 오늘은 정갈한 현관에 두면 운을 배가시키는 물건과 이 물건들을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주의사항 등 현관 풍수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복을 불러오는 비법을 알게 되실 테니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 재물복 수북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관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처음으로 머물고 통과하는 장소로서 집안 전체의 운과 에너지 흐름을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문이 아니라 집의 첫인상을 결정하며 집안의 재물운과 가정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곳입니다. 따라서 현관에 두어야 하는 물건과 그 관리법은 집안의 대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관에 두면 좋은 물건 딱 세 가지를 꼽자면 바로 풍경과 식물, 소금이 있는데요. 이 물건들이 좋다고 아무거나 사서 잘못 두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릴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셔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풍경입니다. 풍경의 맑은 소리는 탁한 기운을 맑게 하고 운기를 정화하며 재물운을 유도합니다. 바람이 불거나 현관문을 여닫을 때 풍경에서 울리는 맑은 소리는 긍정적인 진동을 만들어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활성화하여 재물운과 행운을 끌어들이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탁하고 나쁜 소리는 오히려 기운을 산만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풍경을 선택하실 때에는 소리의 톤이 맑고 깨끗한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금속 재질의 풍경은 특히 좋은 기운을 끌어들이고 금전운을 불러들이는 데 효과적이고 나무 재질의 풍경은 안정감과 조화를 가져다 줍니다. 풍경은 현관문 위에 걸어두어 외부를 드나듦이 있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맑은 소리를 내어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좋으며 풍경을 설치한 이후에도 소리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균형 잡힌 맑은 소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현관에 두면 좋은 물건이 식물인데요. 식물은 강한 생명력과 성장을 의미하고 새로운 시작과 번영의 기운을 의미하여 좋은 에너지를 끌어들이고 집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가정의 화목과 재물운을 강화합니다. 풍수에서는 식물이 현관의 공기 중에 탁한 기운을 흡수하고 신선한 맑은 에너지를 방출하여 기운을 정화해 집안으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유지한다고 봅니다. 특히 잎이 둥글고 부드러운 형태의 식물은 재물운과 화합의 기운을 강화하는데요. 현관에 적합한 식물로는 몬스테라나 금전순 같은 관엽식물이 좋습니다. 이는 금전운을 불러오는 식물로도 알려져 있고 관리 역시 쉬워 현관에 적합합니다. 다만 식물의 크기가 너무 크면 공간을 답답하게 만들어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어 사람의 키를 넘지 않는 식물이 좋으며 공간의 크기에 맞는 식물을 선택해야겠습니다. 식물은 현관문의 측면에 두어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든 잎이나 병든 식물은 나쁜 기운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즉시 제거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밝고 깨끗한 색상의 화분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화분 받침에 물이 고여 음습한 기운이 생기지 않도록 꾸준히 잘 관리해야 합니다. 식물을 돌볼 때 주인의 정성이 담기면 그 좋은 에너지가 집안에 전달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현관에 두면 좋은 다른 하나는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은 풍수에서 강력한 정화와 보호의 도구로 간주되는데요. 현관에 소금을 두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습한 기운이나 부정적 에너지를 차단하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을 맑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금은 그 자체로 강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공간의 에너지 균형을 잡아주는 데 유용합니다.
전통적으로 액맞이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자연적인 결정체로 강력한 정화력을 가지고 있어 부정적인 에너지를 물리적으로 흡수하여 악재나 나쁜 기운을 방어합니다. 현관에 둘 소금단지는 크기와 상관없이 밝고 깨끗한 디자인을 선택하되 플라스틱이나 어두운 색상의 단지는 피해야 합니다. 소금단지는 현관문 옆이나 안쪽 구석에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문 앞 중앙은 피하고 사람이 자주 이동하는 곳에 놓지 않도록 합니다. 신발장 내부에 두어도 무방하지만 신발과 직접 닿지 않게 배치하여야 합니다. 소금이 습기를 많이 머금으면 새 것으로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소금의 정화 효과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현관에 두면 좋은 물건 3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잘 두면 좋고 잘못 두면 오히려 안 좋아지는 물건 하나를 소개합니다. 바로 거울입니다. 현관의 거울은 풍수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공간의 에너지를 증폭하거나 반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거울은 빛과 에너지를 조절하여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거울의 배치 위치와 사용 방식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울은 빛을 반사하여 공간을 넓게 보이게 하고 부족한 빛을 보완하여 어두운 에너지를 제거합니다. 현관이 어둡거나 좁은 경우 거울을 적절히 배치하면 공간의 기운을 조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울이 정면에 위치하면 들어오는 좋은 기운이 반사되어 나갈 수 있어 피해야 하고 현관문 옆의 벽면에 배치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또한 거울은 사람의 얼굴이 잘 보이는 높이에 배치하는 것이 좋으며 거울이 너무 작으면 공간의 에너지를 충분히 반사하지 못하고 너무 크면 과잉 에너지를 만들어 공간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으므로 현관 크기에 비례해서 적당한 크기의 거울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얼굴부터 상반신이 보이는 크기가 적합하며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복잡한 프레임은 기운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거울이 더럽거나 손상이 있으면 나쁜 기운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현관 거울이 침실이나 화장실 문과 마주하면 기운이 분산되어 집안의 에너지가 불안정해질 수 있고 거울을 과도하게 두면 기운이 혼란스러워지고 공간이 산만해질 수 있어 현관에는 한두 개의 거울만 배치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물티슈 한 장이나 물에 적신 휴지 한 장입니다. 현관에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바닥을 물티슈로 깨끗이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지금 당장 기운의 순환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현관은 기운의 흐름이 원활해야 하는 공간으로 불필요한 물건이 가득 차면 재물은 또 막히게 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물건들은 보관함에 넣어 깔끔하게 정리하거나 다른 공간으로 옮기고 특히 우산, 쓰레기통, 잡동사니는 외부의 탁한 기운을 그대로 집안에 들여올 수 있으므로 치우는 게 좋습니다. 우산은 잘 말려 신발장 안이나 다른 곳에 옮기고 현관을 간결하고 청결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부자들의 재물운 비법 가장 핵심적인 현관관리법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현관은 우리 집에 들어오는 외부 에너지가 처음 머무는 공간이므로 밝고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부자들의 비법 바로 실천하셔서 개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본인의 사주 적어주시면 각자의 사주에 좋은 풍수소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풍수 상담이나 자문을 하면서 느낀 것이 사람들 간 명리와 풍수에 대한 정보의 불균형이 생각보다 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재벌집이나 부잣집은 이런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지만 일반 가정집의 경우 이런 정보들을 잘 모르거나 간과하고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명리학과 풍수에 대한 지혜를 잘 활용하면 인생의 고난을 잘 이겨내고 더 좋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집안의 풍수나 인생에 대한 고민이나 궁금증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 드리고 좋은 정보 공유하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기운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 누르시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하시면서 더 큰 복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